제가 성함을 보니까 몇몇 분 어제 들으신 분이 또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업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좀 아시고 들으시면 혹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에서 특강 어제와 같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 많은 분들 이렇게 그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첫 수업을죠. 챗GPT로는 제가 멘토링은 많이 했지만 수업료는 처음이었는데, 어제 수업을 하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중간에 잠깐 제 컴퓨터에 문제 생겨서 조금, 네,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어제와 같지만 약간 조금 더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려 하고요.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챗GPT란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생성형 AI, 뭐 대화로 많이 한다.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건 나하고 상관없지. 상관 있을까? 생각도 들고 또 은연중에 뉴스에서 뭐 AI가 사람을 대체하느니 아니면 앞으로 일자리 몇 프로를 AI가 가져가느니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소상공인이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이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배움대회 강사 활동을 하지만, 소상공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마케팅으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고, 마케팅을 하자니, 말은 많은데,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잘한다고 말은 많은데,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 AI를 활용해서 마케팅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드디어 그 챗GPT를 의료 분야에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렸던 바고요. 실제로 챗GPT를 막연히 두려워해서 뭐 대학에서는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챗GPT로 리포트를 쓰는 거를 막겠다. 뭐 어떤 과제를 내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챗GPT를 활용해서 어 그게 100%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활용해서 하면 과연 좋다고 생각되고요. 의료 분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반복적인 거나 이미 나와 있는 지식 같은 경우는 챗 GPT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의료 분야 의사 선생님들이 집중할 거에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거는 인공지능의 자동화에 맡기고, 이런 걸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강의더라고요. 저는 들을 리가 없죠. 제가 의료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활용한다면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거라 생각되고, 반대로 걱정스러운 거는 챗GPT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의 검증 없이 막연히 챗GPT로만 설명을 듣고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한 듯이 얘기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주의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그 의사 선생님이나 또 환자나 여러 사람들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투자 GPT예요. 물론 투자라는 것도 일단 일종의 트렌드나 시장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챗 GPT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있는 거는 잘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21년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API로 활용해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에서 새로 만들어서 자기 나름의 구축된 리서치와 2021년도 이전에 그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나서 연동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올바른 투자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 계시는 뭐 강사님이나 아니면 각자 자기 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앱을 만든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요즘엔 툴이 너무 좋아져서 뭐 하루 만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툴이 좋아져서요. 물론 돈이 엄청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들기도 하고 아니면 더 적게 들기도 하고요. 다만 시간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앱을 설계하는 거는 자기 아이디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것도 뭐 한 주 이상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내가 주변에 내 고객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투자 GPT처럼 제게 오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매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이론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궁금증이 생기고 사업하다 보면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는 답변을 들으면 해결되는데 제가 바쁘거나 전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챗 GPT로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또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좀 더 잘 완성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메타버스가 생각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프렌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챗GPT 직업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아, 저는 챗GPT를 통해서 직업 체험단이라는 게 참 새롭긴 한데 메타버스를 제대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참 좋은 행사라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챗 GPT나 거대 인공지능, 생성형 AI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먼 미래에는 실생활에 항상 생활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마존 쇼핑에 보면 자, 그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아마존에서는 그 각 집마다 어떤 리모컨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쇼핑을 할 때 기본적으로 로그인해서 쇼핑 정보를 담아서 주문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아마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바에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 주문이 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생성형 AI하고 연결된다면 그렇게 클릭도 필요 없죠.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주문하고 말로 결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미 클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이라는 게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하고 앞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생길 건데 아이들에게 이런 인공지능의 활용 용도를 설명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리 생각합니다. 잠깐 선생님들 저 화면을 좀 켜주시면 저희가 캡처하는데 좀 출석 확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화면을 못 켜시는 분은, 이렇게 저 멀리서 화면을 마스크 끼고 얼굴만 잠깐 보여줘도 되고요. 정 안 되시는 메시지만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음, 아, 그, 지금 2월 달에 구글 바드에서 AI를 나오기 전에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MS사에서 오픈 AI에 12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글이 망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구글이 망한다, 어쩐다 그런 말 했지만 저는 그 말 듣고 조금 속으로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자체 빅데이터가 엄청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걸 구상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업 기획자로서 사업 계획서를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써줬고 지금은 그 대행을 업무를 거의 안 하지만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나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든 일반 사업 계획서든 어떤 폼이 양식이 똑같잖아요. 거기에 뭐 내용이 조금 추가되거나 각 회사별로 특이한 게 있지만 거의 내용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큰 틀은.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기 아시는 교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구글에서 해야지. 라는 말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구글은 데이터가 엄청나서 그 양식지를 통일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올리잖아요. 우리가 올린 거가 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판매할 수는 없죠. 고소당하니까. 하지만 양식을 뽑아서 그걸 패턴화하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미 우리는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했기 때문에 직접 판매는 안 되지만 그 활용은 상관없거든요. 이런 거를 나오게 하는 저도 생각하는데 구글이 생각 안 했을까요? 저 같은 생각을 구글이 안 했을 리 없죠. 이미 하고 있었을 건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먼저 출시를 했죠. 그 다음에 바드가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구글 바드가 국내에 출시를 했지만 써보면은 그렇게 유능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오픈 AI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챗 GPT 처음 써봤을 때, 이게 뭘까? 할 정도로 조금 답답했어요. 뭐 애들 장난처럼. 근데 이제 저도 계속 기획 업무 쓰고, 뭐 다른 데 리서치 하는데 참조하고 하면서 뛰어남을 알게 됐거든요. 그처럼 구글 바드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이 있을 거다. 거기다가 MS사에서도 지금 그 PPT나 엑셀, 워드를 자동으로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을 주면서 문서를 만드는 툴을 만들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까지 출시한다고 했지만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그 제품에 대해 소개 영상을 보면 저도 혹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른 나와라. 왜냐하면 제가 이런 기획 문서안이라고 밤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낮에는 멘토링이나 강의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밤에 또 제 문서 작업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았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요. 너무 지치고 그렇다고 맡기는 사람한테 정당한 금액을 줘야 하는데 제가 그 정도 벌지를 못하니까 이게 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답답함이 많은데 MS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나온다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도 비슷하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MS사에서 만든 걸 구글에서 못 만들 리 없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엑셀, 워드 이미 하고 있고 저희들이 책을 쓸 때 어떤 분은 이제 타자로 입력해서 하지만 어떤 분은 반대로 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걸 글자로 변환합니다. 그게 책이 돼요. 한 달 동안 계속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 구글 문서에서 자동으로 글자로 변환해주고 그걸 내가 약간의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책이 아니고 단순히 그 메모지 할 때 그런 거 많이 쓰고 요즘에 네이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다 AI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MS사에서 하고 구글 바드가 경쟁하는 거로 나왔는데 이건 대표적인 거고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여러 경쟁 업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업체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오픈 AI가 10조, 몇 조, 10조는 아니죠. 몇 조 정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결과가 챗 GPT예요. 물론 챗 GPT만 오픈 AI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한, 다른 툴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챗 GPT입니다. 근데 그게 기본이 AI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는데 몇 조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몇 조를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과연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자금의 여력은 충분히 투입을 했는지를 보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없지만 페이스북에서도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생성형 AI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메타버스 쪽으로 추진을 했지만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수익이 나올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이 안 나와서 AI로 틀었는데 페이스북은 기존의 AI를 자사의 다양한 툴에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내부에 서비스를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얼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짜 계정인지 진짜 계정인지를 AI로, 그리고 우리가 음란물 올리거나 음란한 글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글을 다 AI로 추려내서 지워주는 역할을 페이스북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성형 AI 쪽으로 전환한다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생 업체가 하는 경우는 무리가 되죠. 데이터도 없고.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기술은 뭐,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 기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발전 현황에서 조금 더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대화법, 챗 GPT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화법을 뒤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어플이라고 보기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이코그램스에서 OS 퀴즈존 지금 만들어 보셨죠? 저는 그냥 잠깐만요. 있는 거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색깔만 살짝 바꿀까 하는데요. 여기에 잠깐만. 누구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맨 끝에는 실무 활용 팁하고 몇 가지 FAQ 두 가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AI 관련 영화에서 첫 접한 게, 저는 허라는 영화를 첫 접했습니다. 당시, 그 영화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화 스토리를 많이 봅니다.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잠깐 이제 컷으로 보긴 했는데, 이 영화의 자체는 뭐냐면, 어, 남자분이, 남자 주인공이, 음,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 상담해주는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대화를 하다가.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끝에는 뭐 다르게 전개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하고 이게 사람이다 인공지능이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지금 챗 GPT가 똑같습니다. 챗 GPT에서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어제 편지를 쓰거나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이렇구나. 이 외에도 영화가 많이 있어요. 결론은 제가 인공지능 영화를 여러 편을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는 없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 스스로 창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창조라는 말 자체가 인공지능이 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린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우리가 명령을 주지 않거나 기존의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 혼자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가 넣는 데이터로 올바르게 질문하면 올바르게 답변을 준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는 앞으로는 질문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질문하는 거.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질문 기술을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질문하는 법. 우리나라가 특히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질문을 할 때 답변이 옵니다. 빅데이터와 싸워서 학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10초당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뭐 몇천 명이 학습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개 개인이 한다? 그거는 천재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를 많이 학습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공지능이 현재 음악 제작 영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포자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물론 구독 버전으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 여기서는 내가 음악을 스스로 만들어서 구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구독이라는 거 음악을 만드는 권리를 구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내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저작권은 문제가 없겠죠. 요즘에 가게 가도 음악을 크게 길거리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이유가 저작권에 걸리기도 하고
그 개인 카페 같은 경우 조심할 게 음악이 멜론에서도 멜론을 튼다고 해봐요. 저는 이제 멜론을 예전에 많이 썼으니까 멜론에서도 개인만 들을 수 있는 계정이 있고요. 카페에서 할 수 있는 계정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만 들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카페에서 틀어준다. 이건 저작권에 걸립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모르죠. 저게 개인 건지 그 카페에서 트는 건지 카페 권한인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걸리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저작권 개념이 많이 없었지만 앞으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이런 저작권이 너무 넘쳐날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느니 이런 포자랩스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서 내 사업장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선물 주거나 어떤 행사 때 쓴다면 좋은 활용은 되겠고요.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우리가 맑은 고딕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맑은 고딕이 문제가 되는 게 그 고딕체를 출력을 해서 어떤 상가 앞에다 안내 메시지를 안내 메시지로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잘못된 글이 아닌데 저작권 때문에. 맑은 고딕도 우리가 출력이 돼서 이게 붙일 경우는 이게 저작권에 걸립니다. 소송이 됐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이게 요즘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저작권을 무시하면서 내 저작권 알아달라 이건 말이 안 되고 내 저작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저작권을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의하시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AI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고요. 아까 글씨체는 조심하면 되죠. 글씨체는 이제 요즘에 네이버에서도 무료 상업용든 다 쓸 수 있는 무료 그 폰트가 있습니다. 폰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자, 이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 그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디자이너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만들 수 있을까요? 전 디자인을 잘 못해요. 못하지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금방 만든다. 그분이 천재거나 하겠죠. 근데 보통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몇 분 안 걸려요. 인공지능으로 하면. 조금 이제 복잡한 그림들은 많이 걸리면 한 10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크리에이트라는 걸 하면 이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이건 아침에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서 보면 프롬프트라고 있잖아요. 이 프롬프트 창에서 제너레이트 하면 나오고요. 제가 이제 지구로 바꿀게요. 지구로 바꾸겠습니다. 지구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초가 나오잖아요. 얘가 빠르게 생성하고 있어요. 지구인데 지구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런데 몇 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다운로드 받을 때는 유료가 됩니다. 그건 아셔요? 다운로드 받을 때는 유료가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건 상관없어요. 몇 장이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칼럼수를 조정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네 개를 보여주겠게 이러면 작아지죠. 근데 이제 많이 비교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그릴까요? 그릴 수 있죠. 디자이너분들 뛰어난 분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그린다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쉽게 만들죠. 이걸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프롬프트라는 게 명령어예요. 질문하는 거 명령어인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검색에서 저는 검색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죠.
아침에 검색해봤는데 이러면 다양한 플레이그라운드에 쓰는 검색어가 나오고 그 각각마다 툴들의 프롬프트가 좀 다르지만 이런 툴들을 검색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운다.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뭔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의 말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거를 영어로 이걸 검색을 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너의 생각이 이거니?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아이가 상상력이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미지 툴을 필수로 활용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직장에 갔는데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 디자이너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이미지로 이런 글을 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죠. 앞으로는 더 편해질 거겠지만 이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그림 제작 영역입니다. 그러면 앞에 음악, 그림이 있어요. 남은 게 뭐죠? 영상이죠. 영상이죠. 자, 그런데 영상 뒤쪽이 다 다를 건데 영상도 지금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가 써보니까 단점이 미국 기반이에요. 미국 기반이라서 우리나라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이에요. 자기들은 뭐 아주 물론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역들 뭐 다 외국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걸 바로 전환하기보다는 거기에 보면 이미지나 영상을 내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집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고, 템플릿은 좀 안 맞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카피라이팅, 리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리든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무료로 썼습니다. 베타 버전이라서 무료로 실컷 썼는데 물론 실망도 많이 했죠. 왜냐면 지금 화면하고 좀 달랐어요. 작년엔 달랐는데 뭐 몇 개씩 계속 생성할 수 있지만 내용이 거의 유사했어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챗 GPT는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는데 얘는 내용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쓰면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바람막이 이런 데 있거든요. 어차피 안막을 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니까 바람막이 있으니까 부착을 지퍼로 채워주시고 거기 위에다가 안막을 붙여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만 한번 알려주시면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리든이라는 거 있는데 이 리든 사이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로 앉아보라. 아침에 제 거 블로그를 뭐 지술분이라고요. 자, 이게 리든이라는 페이지고요. 저는 회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리든이라는 그 URL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런데 툴 목록을 보면 자, 블로그도 쓸 수 있고 마케팅적인 툴을 다 쓸 수 있어요. SS 광고부터 해서 쇼핑몰에 FAQ나 제가 쇼핑몰을 예전에 잠깐 다루다 보니까 FAQ는 뭐 어쨌든 쓰는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 방침, 처리 방침, 그 정책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정보 방침 이런 부분을 쓸 때 난감한 거예요. 주변에 없으니까. 다른 사이트 가서 참조해서 많이 썼는데 이런 거 한다면 좀 쉽게 쓸 수 있겠죠.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포트도 있고 업무용은 저기 채용 공고 링크드인을 요즘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쓰는 회사가 있고 안 쓰는 회사가 있어서 장담은 못하지만 이런 채용 공고도 있고 창업 아이디어, 네, 업무용의 창업 아이디어, 이메일 제목, 엘리베이터 피치 여러 개가 있고 유튜브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쇼츠 대본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의어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챗 GPT가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종종 활용해 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금액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적절히 도구는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 단위로 결제 절대 하지 마시고 연 단위가 저렴하죠. 그런데 안 쓰는 경우 있어요. 내가 한 달만 쓰고 말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 단위 결제를 추천합니다. 구독을 하더라도. 월 단위 끊고 다시 또 하면 얘가 혜택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얘 리듬 말고요. 다른 데 보면 줌도 그래요. 내가 쓰다가 중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쓰려고 막 시도를 알아보면 다시 쓰면 몇 프로 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우습죠? 우습는데 구독 버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연 단위로 하지 마시고 월 단위로 리듬도 쓰고 챗GPT도 쓰고 뭐 다른 툴도 쓰면서 여러분에 맞게 맞는 툴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구가 중요한 것보다는 도구를 활용하는 여러분 손에 맞아야죠. 아무리 칼이 여러분 주방에서 만약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주방에서 칼이 좋다고 하지만 내 손에 안 맞아요. 쥐면 내 손이 아파. 절대 안 쓰죠. 칼이 뭐 독일제 아주 유명하더라도 내가 안 씁니다. 일본제 유명하더라도 못 쓰죠. 내 손에 맞는 도구가 가장 좋은 거라서 저는 리듬도 좋고 챗GPT도 다 좋은 툴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 맞는 툴을 찾아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고 여기서 어제 보니까 길더라고요. 비만 남성은 길어서 자기 한번 오늘 딴 거 해볼게요. 자기소개서 아까 했던데 자기소개서 레퍼런스를 볼게요. 자, 지원 회사 이름은 어디로 할까요? 유명한 회사 K2로 해볼까요? 자, 우리가 CS니까 K2 CS하고 마케터래요. 마케터. 그리고 자, 문항을 해볼게요. 저기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실제 면접 그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문항에는 질문지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본인 소개는 견해를 내야겠네요. 본인 소개보다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니까. 자, 하면 얘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작성 중에 있는 게 보이시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챗봇에 이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자기가 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 챗GPT 도입 후 고객센터 문의량이 하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내 거에 맞게 자신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 참 저는 독특하거든요. 아이디어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그리고 만약 마케팅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카피라이팅이 있네요. 그 저기 카피라이팅을 하는데 핵심 키워드를 볼게요. 브랜드를 뭐로 할까요? 심리 상담을 할까요? 비즈니스 그냥 그립 비즈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챗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챗봇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과장되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 후킹이라고 아시겠지만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툴이에요. 좀 과장되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좀 보여주는 거. 후킹이라는 과정인데 이게 속이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보면 자, 이렇게 카피라이팅 썼어요. 24시간 언제든 상담 가능. 이렇게 썼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런데 뭐 AI 챗봇이니까 24시간이 맞죠. 사람이면 이렇게 쓸 수 없죠. 사람은 24시간이란 말 쓰면 우리가 3교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AI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카피라이팅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양한 말투로 보여주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카피라이팅에서 말투는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서 일단 이거는 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세하게 쓸 때, 전문적이게 쓸 때, 친근하게, 유쾌하게 이렇게 나눠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카피라이팅 쓰면 돼요. 카피라이팅을 한 가지만 쭉 가는 거는 또 있지만 그거는 카피라이팅이라기보다는 어떤 대표 메시지겠죠. 메시지는 그거 맞는데 카피라이팅은 전술적인 용어입니다. 전술적으로 어떤 데 쓰고 어떤 데 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쓰시면 되겠고 이게 카피라이팅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 카피라이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단가예요. 왜 맡길 때 그냥 단순히 맡기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맡기는 건 뭐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챗 GPT가 활용함에 따라서 그런 전문 카피라이팅의 영역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전문 분야에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전문 카피라이트 분들도 일이 좀 뭐랄까 일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는데 챗GPT를 이용하니까 기존에 뭐 2, 3일 걸리던 아이디어 스케치가 한 하루로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몇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영역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깊이가 더 달라지겠죠. 깊이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그 채널 중에 하나 보면 이분은 이 카피라이팅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 기업에 있는 제품들의 모든 제품의 매뉴얼부터 해서 그 소개서를 다 읽어보셔요. 그게 몇천 페이지가 되더라도. 그리고 나서 카피라이팅 몇 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영역을 AI가 대신해주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물론 이제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편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더 전문가스럽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도 조금 약하지만 일반인보다 좀 나은 이런 분들은 좀 애매한 위치가 되겠지만 이분들도 이 챗GPT를 활용하면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카피라이팅 영역까지 침범이 돼 있고요. 제가 침범이라는 단어를 좀 버릴게요. 카피라이팅 영역까지 진출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 영역은 어제는 제가 그 빙을 보여줬는데 빙은 여러분들이 저희 보면 아실 수 있고 저는 검색 영역을 오늘 그냥 구글로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로 보여드리면 일단 켜놓은 게 있구나. 제가 챗 GPT 앱을 아침에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앱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나오지만 이게 정확한지 몰라서 보면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로그인 돼 있는데 얘가 오래 걸려서 로그인이 안 돼 있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됐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있을까요? 그러면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챗 GPT가 자기가 다른 챗 GPT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챗 GPT 앱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챗 GPT API를 주기 때문에 API를 가지고 앱을 개발할 수 있지만 챗 GPT는 앱이 없다. 이렇게 옆에 나오잖아요. 이게 검색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검색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챗 GPT에서 답을 줬는데 내가 검색 영역을 보니까 검색이 더 정확하다 하면 거꾸로 챗 GPT를 수정할 수 있겠죠. 이게 검색 영역에 들어와 있고 어제 제가 드린 그 빙 같은 경우는 빙은 가장 먼저 챗 GPT를 도입을 했어요. 구글은 지금 구글 바드가 이제 도입된 거고 빙 챗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빙체에 대해서 이제 응답 중지하고요. 제가 다른 토픽을 넣을게요. 2000자까지라고 하는데, 요즘에 황사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잠깐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줬을 때 보시면, 근데 그 빙 챗봇을 쓸 때 좀 단점이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답을 주고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밑에 뭐가 나오냐면 그 관련 참조글이 쭉 나와요. 챗 GPT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제가 챗 GPT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챗 GPT는 빨라요. 빙보다는 빠르죠. 잘 보시면 답이 좀 틀려요. 빙챗을 보겠습니다. 빙챗 답이 나왔을까? 답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다른 걸 물어볼게요.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챗 GPT하고 좀 스탑을 하면 챗 GPT에서는 밑에 참조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챗 GPT는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고 빙챗은 검색어 기반입니다. 여기서 빙챗은 그, 그 실시간 검색에 나와 있는가, 온라인에 실시간에 나와 있는 걸 찾아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챗 GPT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답을 주기 때문에 빠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집에 있는 걸 손님이 왔을 때 바로 집에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걸 줄 땐 빨리 줄 수 있죠. 그런데 마침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 급작스럽게 손님이 왔어요. 뭘 사와야 돼. 그럴 때 잔을 심부름 시키면 갔다 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그 빙챗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빙챗은 2023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챗 GPT는 말은 정확한 것 같은데 2021년 기준입니다.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개선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빙챗보다고 챗 GPT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해야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챗 GPT의 단점이 허언증이 좀 있습니다. 허언증이. 얘가 거짓말을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든 가공을 해서 써요. 마치 그 상상의 나래를. 지금은 많이 개선했는데 처음에는 뭐 세종대왕께서 맥북을 어떻게 썼어요? 하면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할 때 맥북을 활용해서 잘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맥북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 안 했어요. 지금도 자기가 없는 걸 조금은 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요. 너무 탁월해서 저도 이게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챗 GPT하고 빙챗은 같이 쓰는 걸 추천하고 이거를 실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말했는데 창피당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 얘기 하거든요. 읽을 때는 혹한데 알고 보면 아닌 거 그런 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빙챗은 창작이란 게 있고 균형 잡히고 정확한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창작은 쉬울 것 같아요. 창작은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냥 균형 잡히거나 정확함은 실시간으로 검색하니까 좀 느려질 것 같아요. 이건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좀 해보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검색 영역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 검색 영역이 들어와 있다는 걸 어떤 말이냐면, 기존의 AI라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은 손길을 거쳐서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음식으로 하면 요리가 이미 나와 있는 게 AI예요. 그런데 요리를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다 전처리부터 하고 많은 기술자분들이 미리 앞당에서 과정이 다 거치고 나서 최종 요리가 나오는 게 AI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으든 그러니까 요리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밭에서 배추를 뽑았어요. 밭에서 배추를 뽑은 상태가 데이터고, 배추를 좀 먹기 좋게 다듬고 해가지고 배추 뭐 고춧가루 해부터 재료를 싹 준비하는 게 AI입니다. 이게 음식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하면 답을 주는 게 요리를 해서 음식이 나오는 게 챗GPT에서 답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밭에 있는 배추를 바로 음식을 하면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검색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 사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지거나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가져와서 음식을 하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이 검색 영역에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알고리즘도 개선하고 하면서 빨라진 거예요. 그냥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챗 GPT도 올 초에 질문했던 거에 답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올 초는 아까 세종대왕이 맥북을 썼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하면 그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기술자들이 엄청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효과가 나오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안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는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승부하는 게 한계가 있겠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진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승부하는 한계가 있고 안심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입력하는 데이터에 맞는 것만 나오는다. 절대 없는 걸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창작 영역은 더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중장년한테 이런 챗 GPT나 인공지능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눈도 흐릿해지고 체력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이게 뭐랄까 빠릿빠릿 예전에 제가 문서를 남들 4시간 걸리는 걸 30분이나 20분에 만들었어요. 지금도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루에 몇 개를 만들었어요. 몇십 개를. 그러고도 안 지쳤는데 지금은 몇 개 만들고 지쳐요. 속도는 같지만 힘이 더 들더라고요. 근데 이 AI나 인공지능이 나오면 저는 제 기술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저는 노력 안 하고도 더 많은 양을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이라는 거는 기나긴 세월이 있으시잖아요. 그 세월이 있으면서 배웠던 게 있죠.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주부여서 나는 경력단절이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도 경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풀가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24시간 풀가동하면서 배운 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걸 AI로 적용한다면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금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체되는 인력들이 기술을 못 익힐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제공되는 복지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사회 문제가 될 건데 그런 과도기는 있을지언정 이게 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뭐 인공지능에 지배되고 이건 없을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지배된다는 말보다는 인공지능만 의지할 경우 문제가 되죠. 인공지능만 의지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기획 업무를 주로 하는데 내 기획을 내가 초안을 만들고 그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만들고 인공지능의 초안부터 물어보는 건 다릅니다. 내가 초안을 만들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주도적인 거예요. 내가 그 아이디어를 가공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지만 내가 초안도 만들지 않고 인공지능에 물어본다. 이거는 그냥 종속되는 거죠. 지배는 아니지만 거의 지배, 종속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건 하고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수겁이라고 하는데 제 거 그 핸드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그 빙챗이랑 말씀하십시오. 챗GPT랑 다 네. MS 건가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챗GPT는 오픈 AI라는 데 있고요. 오픈 API라는 회사,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MS사는 빙챗이 빙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MS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MS사에서는 빙을 쓰고요. 근데 MS사에서 오픈 AI에 10조 이상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네, 회사는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네네. 자, 제가 제 거 핸드폰이라서 지금 제 거 핸드폰 보이시죠? 내릴게요. 이게 아수겁이에요. 제가 이제 아수겁인데 전 S컵이라고 하는데 아수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핸드폰을 하면 대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침에 한번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얘는 어떻게 하냐면 2021년 10월 이전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어요. 오픈 AI의 API를 활용한 거예요. 좀 키울까요? 자, 2021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볼 때는 2021년 10월 이후 거는 물어보면 답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얘기하고, 자, 이미지에서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얘만 있는 거예요. 오픈 AI에서는 챗 GPT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걔는 챗 GPT 4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올려볼 수 있고, 단점은 100번만 무료 크레딧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 이상 물어보면 돈을 내야 돼요. 하루에요. 그 전체가 아니고 하루에 100번이에요. 100번까지 물어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100번이 아니고 수천 번을 답을 주는데 얘한테 물어볼 수 없겠죠. 100번 이상은 돈을 내야 하는데 이럴 거는 차라리 챗GPT 유료를 쓰는 게 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든 바뀔 수 있죠. 이거는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최근에 챗GPT4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챗GPT4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아까 저는 이미지 같아요. 챗GPT4는 이미지를 읽을 수 있거든요. 기존 거는 못 읽어요. 그러면 얘가 아수겁이 좋은 점이 뭐냐면 카카오톡만 하시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시죠.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대화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지털 뱅터에서 알려줘 이렇게 해봤어요. 아침에, 오늘 아침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디지털 뱅터 2021년이니까 답을 주죠. 근데 더 자세한 거는 확인해 보래요. 이 스케치 이미지 파일을 올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동의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이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주역 근처 맛집을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2021년까지 정보만 있다. 알려주는 거죠. 이건 챗GPT는 이렇게 안 알려줘요. 그냥 맛집을 지금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 업체가 폐업을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기준에 있으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수겁은 기준을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그때 업체하고 지금 업체 있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수겁이 좋은데, 아수겁이 아까 얘기했지만 무료 크레딧을 쓴다고 했잖아요. 100회. 근데 여기서 이미지 생성이나 이미지나 어떤
걸 가지고는 상용용으로 쓸 수 없어요. 여기서만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어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침에 그 아는 분이 오픈 AI 그 챗 GPT를 확인해 봤어요. 아까 분명히 구글 검색에는 자기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AI 우주 GPT, 빙은 빙이니까 그 GPT AI 챗, AI CO라는 회사가 있고요. 챗 AI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게 뭘까요? 그 API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API가 돈을 못 내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런 API로 활용된 앱을 다운받아 쓰지 마시고 그냥 웹에서 쓰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버전뿐이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는. API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고객한테 서비스하면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쓰고 있고 제가 아는 1인 컨설턴트 분이나 마케터 분들도 만들어서 고객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실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미 데이터가 있으시잖아요. 데이터가 있는 오픈 AI라는 API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기존 이거는 다운받지 마세요. 나쁜 툴은 아닌데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광고가 붙거나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구매를 하라고. 근데 알고 구매하는 건 좀 괜찮은데 모르고 구매했다가 속았다는 느낌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핸드폰 여기 하고 저 광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1시에 사진 촬영 캡처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시 정도에 카메라만 좀 켜주시면 잠깐 캡처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출결 확인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아수겁에서 이렇게 한 거 캡처해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파워 플랫폼 등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팀즈가 뭐냐면 줌처럼 화상으로 웹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툴인데 줌은 내가 링크만 보내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팀즈는 어떤 역할이냐면 내가 고객한테 구글 설문지처럼 고객의 정보를 받고 팀즈에서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웹 세미나 끝나면 고객으로부터 그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팀즈는 좀 비싸죠. 대신 조금 비싸요. 줌보다는 좀 비싼데 그만큼 기능이 더 뛰어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강사가 쓰시기에는 이걸 못 봤던 거고 팀즈만 사기보다는 오피스 365를 통째로 사거든 사실. 근데 팀즈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팀즈가 없는 걸 쓰다가 최근에 잠깐 쓰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줌으로 많이 익숙하시니까. 제가 고객분들한테 팀즈를 주면 놀라셔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안 썼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줌을 쓰고 있지만 팀즈가 그만큼 막강해요. 근데 이거가 AI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기대되는 게 고객의 설문지를 AI 말로 하면 AI가 고객에 관련된 고객의 링크를 보내주고 그걸 취합해서 저한테 통계들 보여주고 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팀즈가 좋은 점이 파워포인트나 엑셀하고 연동이 돼요. 자동적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가서 교육 보고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편해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코파일럿이에요. 다만 이게 문서 대행이 우리나라 1조거든요. 1조 좀 안 되구나. 근데 그 1조가 금액은 크지만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나눠져 있는데 이런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가 될 거예요. 기존에 대행 맡았던 거를 내부 직원이나 대표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몇몇 사람들이 많은 수를 흡수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치고 다른 걸 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이런 걸 대체가 되면 생산성이 몇백 배 향상될 것 같아요. 돈은 지금도 월에 한 10,000원대 나가는데 좀 비싸겠죠. 이게 좀 비싸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이 비싸봤자 2만 원 넘지, 월에 2만 원 넘지 않겠지만 활용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그 정도는 투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자연어로 인해서 PPT 디자인까지 만든다면 아까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똑같아요.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내가 명령을 하면 그림이 나오듯이 한국어로 명령을 하는데 그림이 나와요. 제가 찾는 것 중 하나가 뭐 화살표 도형, 화살표하고 도형하고 표 그림, 색깔, 이걸 매칭을 다 시킬 때가 가장 힘듭니다. 내용은 알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를 조금 설득력 있게 꾸미려면 디자인도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을 뭐 몇십만 원 주고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 잠깐 카메라 좀 켜주실래요? 자, 카메라가 안 되시는 분은 이 메시지를 주시고 카메라 좀 켜주시면 캡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켜주시고 안 되는 분은 메시지만 주세요. 자, 저는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업무가 훨씬 빨라질 거고 이 코파일럿이 나오면 한컴에서도 뭔가 나올 거예요. 저 한컴 독스 지금 쓰고 있는데 한컴 독스 쓰면서 제가 굉장히 평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공동작업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그 한컴 독서에서는 공동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기존에도 공동작업 툴이 있었어요. 한글에서 만든 게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그런 에러가 많이 잡혔습니다. 저는 많이 좋게 쓰고 있고 앞으로 AI가 적용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 전부 한글 문서잖아요.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의 한글 문서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뭐 그림 그리는 걸 저는 PPT에서 그려서 PPT에 그려가지고 한글로 옮겨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훨씬 편해지죠. 그림 하나 그리는데 문서가 2시간 낼 거면 그림은 솔직히 2시간 걸려요. 왜냐면 그림이 아이디어라서 그림을 제대로 만들어야 이게 문서가 효율이 크고 제가 작년 초에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6억짜리 입찰을 다른 기업하고 연동해서 도와준 적 있어요. 근데 그때 3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300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PPT로 만들었어요. 서로. 3개 기업이 같이 해서. 제가 이제 주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파일을 디자이너한테 맡겼어요. 한 장당 10만 원짜리로. 비쌌죠? 6억짜리니까 했는데, 디자인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사업 계획서예요. 입찰. 이게 잡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 됐어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 추진은 끝났죠. 그거 보면서 디자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서예요. 글도 똑같아요. 아무 사이가 없는데 보는 사람이 혹할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참 중요한 걸 느꼈는데 그렇다고 내용이 없는데 디자인만 좋은 건 저는 X입니다. 아주 싫어요. 그런 문서는 저는 정말 싫어하는 문서지만 내용이 있는데 디자인이 훌륭한 문서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이렇게 잘해준다. 저는 기대됩니다. 코파일럿.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API라고 했잖아요. 챗 GPT가 API를 요즘에 막 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픈 AI에서 API를 뿌리는 이유는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기업 확장. 왜냐면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금광을 캐러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옆에서 사팔고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삽하고 청바지는 필요하죠. 그렇죠. 필수품이에요. 얘는 그리고 소모품이잖아요. 자주 바꿔요. 근데 얘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금광을 팔려면. 금광은 금이에요. 아주 중요하지만 삽하고 청바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API라는 이 툴도 오픈 AI에서 물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툴을 잘 만들었는데 각 사람한테 다 맞춰서 자기들이 개발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안 돼요. 개발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걸 언제 다 먹여 살려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API를 너희들한테 제공을 할게. 대신 너희들이 서비스하는 비용이 얼마를 나한테 줘. 그러면 나는 오픈 AI에서는 집중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더 높이고 그리고 기술을 진보시키면 그걸 가지고 소비자가 쓰다가 우리한테 콜이 오겠죠. 이거 없는데 좀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개수려면 안 그러면 돈 안 줘.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근데 이상한 거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오픈 AI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고도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금액으로 다른 분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하려고 API를 제공하는데 아까 빙챗도 이런 형식이에요. 오픈 AI를 제공하는 빙챗에 담은 거지 MS사에서 이걸 통째로 서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빙챗하고 API를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검색하게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편해질 거라 생각하고 이거를 구글 바드도 안 할 거냐? 구글 바드도 분명히 할 거예요. 구글도 지금 하고 있고 구글도 지금 다른 건 API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글도 분명히 할 거라서 앞으로는 이런 걸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게 훨씬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사업 영역이나 생활 영역에서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그 제품 중에 뭐 동화책 읽어주거나 어떤 아이템을 넣으면 어떤 말을 해주거나 언어 학습을 하는 거나 챗GPT가 그 언어 학습하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판매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그 앱을 만들어서 A한테 직접 해준다면 어떨까? 물론 이제 기술이 조금 필요하겠죠.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좀 고단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아기하고 같이 하고 아이한테 들려줌으로 인해서 아빠가 만들었어, 엄마가 만들었어 하면 아이하고 유대감이 어떨까?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이 숙제를 수학이든 뭐 사회든 뭐 질문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물론 검색해서 찾아준 것도 좋지만 이런 챗GPT를 활용해서 앱으로 보여준다면 어떨까? 물론 조금의 기술은 필요하죠. 공부하는 기술은 필요하지만 다양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대화법을 설명하는데 이게 챗 GPT를 접속하는 거는 그 오픈 AI라는 사이트를 접속하면 검색하면 오픈 AI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서 트라이 챗 GPT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건 제 거 화면이에요. 제 거 플러스는 저 유료 사용자라 플러스고 처음에 이게 플러스가 안 나옵니다. 무료는 플러스 안 나오거든요. 무료 사용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단에 보면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챗 GPT 화면에서 누챗을 하면 상단에 보면 3.5, 3.5, 4가 나와요. 근데 보면 다르죠. 다른데 그 무료는 그냥 디폴트로 나올 거고 저기 유료는 2개가 더 나와요. GPT-4까지 나와요. GPT-4가 좀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월에 2만 원 주고 쓰기가 여러분들이 괜찮다 하면 하시고요. 저 2만 원 좀 넘거든요. 환율을 따지면 좀 부담된다 하면 무료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선생님, 네. 유료 버전도 2011년까지 데이터 기반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음, 근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라는 게 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2021년까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대화법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보면 GPT-4가 훨씬 나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 낫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지는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GPT 3.5에 비해 4가 이렇게 뛰어나다. 변호사 점수 굉장히 다 뛰어나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 필요한가?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단순히 시 쓴다. 시나 편지 쓴다. 근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무료 버전인 3.5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차원을 넘어서 뭐 동화책을 자세히 뭐 만들어주나 아니면 소설을 자세히 쓸 경우 있어요. 아니면 논리적인 문서를 써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연관성이나 다른 사건을 전부 다루고 해야 한다.
물론 전제 조건은 내가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할 때는 GPT-4가 훨씬 우수하다. 이런 있습니다. 그냥 우리 단순히 질문하는 거는 무료에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는 것보다 이제 진행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있는데 AI PRM GPT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지웠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자, AI PRM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존 GPT는 아무 화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줬던 화면 있잖아요. 화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AI PRM이라는 확장자를 깔으면 크롬 앱스토어에서 깔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의 장점은 이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 글쓰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AI PRM이라는 거는 템플릿이라고 해서 양식을 줘요. 이거에 맞게 제목을 붙이고 그 내용을 써놓으면 내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만들어줄게. 이게 AI PRM의 그 효용성이에요. 물론 영어입니다. 영어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게 이거 있어요. 만약 내가 양식이 없어, 템플릿이. 저는 템플릿이 많거든요. 템플릿이 많은데 못 써서 문제지. 엄청 많아요. 템플릿을 여기다 적용하면 돼요. 제 나름에. 그런데 여러분 템플릿이 없어. 나는 글쓰기 양식도 없고, 나는 카피라이팅 양식도 없고, 어떤 그 양식이 별로 없어. 마케팅 양식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 쓸 때 양식이 없거든. 좀 도와줘 했을 때는 이걸 활용하는 게 좋고, 다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AI PRM은 무료예요. 무료 버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얘가 영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하고 한국어권하고 달라요. 마케팅은 특히나. 보고서는 상관없는데 마케팅료는 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하고 한국인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미국 걸 한국으로 가져오면 망해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 걸 가져온 사람은 그냥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컨버전을 해요. 이게 맞나 틀리냐. 안 맞으면 버리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버려요. 안 맞는데 판매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같이 커뮤니티 하시는 분은 일본에서 가져와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걸 가져오세요. 최신 거라도. 왜냐면 일본하고 한국은 유사해서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연구한 걸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돈 주고 가져오는 거지만 이렇게 가져오면 좀 편하죠. 왜냐면 일본 거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가 AI PRM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 책 쓰기도 있어요. 여기. 책 쓰기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어서 좋아요. 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영어예요. 한국어 기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별로 안 써서 지웠습니다. 프롬프트가 플러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그인은 자주 바뀔 수 있고 얘가 회사가 망하면 프로그램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이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얘가 제대로 작동하나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플러그인을 보시면 상단에 여기서 지울 수도 있고 깔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절하면 돼요. 여기 나뭇잎처럼 생겼잖아요. 은행잎이라고 할게요. 은행잎처럼 생긴 거에 보면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잎이라고 생각한 곳에 확장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쓰시면 되고 얘는 이제 저는 쓰다가 말았는데 챗 GPT가 아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빙 챗이 나온 다음에 챗 GPT도 빙이 같은 회사 도와주는 회사인데 우리를 투자하는 회사처럼 우리도 한번 외부에 있는 검색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할 때는 웹챗 GPT를 써서 밑에 웹에 액세스를 바로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얘는 하면은 저는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기획서를 쓰는데 시장조사가 아니에요. 기획서 스토리를 잡는데 얘가 자꾸 스토리를 안 잡고 검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스토리를 잡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그럴 거면 구글 검색이 낫지. 왜냐면 제가 구글 검색 못하는 것도 아닌데 얘는 검색이 좀 리스트로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얘를 없애고 지우고 나서 그걸 한 다음에 구글로 가서 검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 나는 한꺼번에 보고 싶어. 아니면 시장 조사만 필요해. 할 때는 이거를 켜가지고 살려두는 건 필요하죠. 저는 이제 복잡한 거 무지 싫어해가지고 지우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저 화면에서 옆에 GPT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볼게요. 다시 볼게요. 답변 볼 거예요. 처음에 본 거예요. 처음에 본 건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돼 있었죠? 로그인 안 하셨어요. 로그인 하시거나 쓰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그인 된 상태에서 먼저 확장자를 까시고 로그인 된 상태에서 쓰시면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지금 이게 크롬용 챗 GPT예요. 크롬에서만 씁니다. 크롬에서만. 저는 이제 어제는 중장년 창직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중장년이 되다 보니까 40대 후반, 중반 이후에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버려진 40대라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없애고 열심히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중장년 창직, AI를 활용한 중장년 창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서 어제 그 검색을 해본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진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챗 GPT가 제가 물론 여기다 한글로 치면 한글로 답을 줍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얘를 한글 검색과 영어 검색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뭐 어떤 차이가 나냐면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를 활용해서 어떤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 들을 때 쟤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해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내용만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감수성, 자기 문화 이해성 이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쪽에 잘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한국말로 한국 사람한테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내가 심청전을 얘기하든 흥부전을 얘기하든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스토리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뭔지. 그냥 들으면 감정적으로 와닿아요. 이게 챗 GPT입니다. 챗 GPT를 영어로 한다는 거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연설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쉽게 전달되고 쉽게 풍부한 말로 할 수 있지만 이걸 한국어로 바꾸고 말한다 하면 교과서적인 어떤 감정은 좀 빠져있는 그런 유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번역기를 쓰셔야 돼요. 이 자동 번역기는 그런 류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다시 한글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걸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렇게 하면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DPL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번역기예요. 이것도 확장자는 있지만 사이트를 가셔서 여기서 번역을 해서 영어로 일단 보내고 한국어로 쓴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서 보고 영어로 답변 나온 걸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쓰면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걸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그럴 필요 없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나 이건 필수적으로 좀 풍성하게 얻어야 돼. 이런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PL이라는 번역기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기를 엄청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실제 번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한 건 번역기를 쓸 수 있고 지금은 영어를 못해서 뭘 못해요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사실 영어를 못해서 뭘 못해요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보면 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자주 검색해요.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아실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건 한국어 검색인데 오늘따라 영어가 안 나오네. 음. 자, 이렇게 이거 외국 거예요. 외국 사이트면 자 이렇게 하면 헉하죠. 근데 저는 외국 걸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 봐요. 물론 이걸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없죠. 전환해야죠. 그림이랑 다 전환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뭐가 핑계가 없어지냐면 나는 영어를 못해서 뭘 검색을 못해요는 핑계가 없어집니다. 번역을 해서 검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예요. 저는 그래서 외국어를 못해서 뭘 못해요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일본어도 해요. 사실 일본어도 일본어 사이트 가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외국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떤 방법을 아느냐 그거가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이 번역기니까 이건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챗GPT를 대화하는 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 전문가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활용하는 데를 좀 여러분을 좀 아는 것 뿐이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한테 질문할 때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때 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제가 찌끔 알고 난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없어. 답을 주고 싶은데 어떤 거가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챗 GPT한테도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설명과 함께 질문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디지털 트윈하고 얘기하면 쭉 설명해요. 뭐 제가 하는 거래처 업체 사람은 몇 명이고 대표는 누구고 기술은 뭐뭐 가졌는데 이 기술 가지고 이번 전시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기사 쓸 때 그렇게 써요. 설명을 써요. 설명을 쓰고 어디 기사를 나갈 건지 자세히 써요. 그러면 답을 줍니다. 길게라도.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하나씩 질문이 가능해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자분들은 전화 받으면서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솔직히 한 번 하나 이상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충격받았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직장 날 때 여직원이 남편도 제 후배라서 후배한테 애기 때 얼굴 좀 씻겨줘 했더니 얼굴만 씻겼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얼굴만 씻기라 했잖아. 그래서 왜 화를 내는데 했더니 아니 그 말의 뜻은 얼굴을 씻기면서 손발이 지저분면 손발 씻기고 옷도 좀 잘 입히고 이거지. 그래서 참 놀랬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놀랬는데 챗GPT 남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절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돼요. 얼굴을 씻기면 얼굴을 씻겨라. 뭐 옷도 봐달라. 손발을 씻겨라. 일일이 얘기를 해야 얘가 다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모릅니다. 한 번에 세네 개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처음 것만 하든지 중간 것만 하든지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원래 그렇게 흔히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시고 여러분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대화는 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이 싫어합니다. 답변을 못 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쓰는데 추리소설을 쓴다고 해요. 추리소설에는 필수적인 장면이 있죠. 살인. 그죠? 살인 장면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살인 장면 묘사를 못합니다. 살인하는 것 자체 단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로 전환해버리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대화형 AI의 문제점이 뭐 유대인을 편파적으로 욕하거나 아니면 소수민족을 욕하거나 인종차별을 하거나 뭐 여자를 무시하거나 남녀 차별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이런 걸 다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있죠. 왜냐면 소설이나 추리소설이나 뭐 쓸 때 그런 범죄 현장은 사람만이 쓸 수 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이 묘사 가능해요. 소설가나 이런 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기준이 있구나. 뭐 성적인 묘사 이건 불가능해요. 인공지능 쓸 수가 없어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감정 묘사나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소설가한테 기회니까 뭐 이런 게 있는 장면이나 우리가 모든 소설에 안 들어간 거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은근이라도 들어가니까 이런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인공지능은 안 되고 인공지능은 우리 애들 키울 때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하루에 100번 물어보면 100번이 뭡니까? 한 10번 물어보면 짜증내죠. 똑같은 거. 근데 인공지능은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화면 밖으로 주먹을 내비는 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답을 줘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면. 이런 걸 해서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자, 이건 좀 한번 해볼 텐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다는
뭐 인공지능이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 분야 5가지. 저는 이제 한번 볼게요. 2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그냥 4로 할게요. 3.5보다는 4로 할게요. 그거는 인공지능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거 볼게요. 근데 지금 답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는 한 번씩 들어봤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선가 한 번 봤어요. 이 챗GPT가 아니어도 신문에서 보든 책에서 보든 사람들 들리는 뭐 지나간 뉴스를 보든 한 번씩 봤던 글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서 기술 기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술 기업이 이렇게 누구나 아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반려입니다. 무조건 반려고 속으로 욕 바가지로 하죠. 다시는 너한테 일 안 줘.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할 때는 이렇게 누구나 아는 글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퇴짜 맞는 글이라서.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좀 구체적으로 쓸게요. 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체적인 것도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인공지능이 도움되는 사업 기획 분야로 할게요. 업무 분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획 대전 사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AI는 계속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네, 어떻게 맞아요.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네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에 쓸 수 있고요. 수요 예측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만약 수요 예측을 그러면 이 글을 토대로 수요 예측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는 거고, 네, 마지막까지 보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학습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파일을 잠깐 볼게요. 지금 어차피 기사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저희 기술기업인 월드 ITS를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 기사를 이건 양식이구나. 죄송해요. 이게 서울에 있는 회사 거를 제가 챗 GPT하고 제가 가공해서 쓴 거예요, 기사가. 그런데 학습을 시킨다는 이런 의미예요. 양식도 학습할 수 있어요, 양식도. 근데 이제 일단 글을 할게요. 자, 이 글을 했어요. 얘를 학습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밑에 엔터하고 뭐라 하냐면 위 글을 토대로 이 글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학습한다는 게 뭐 별다른 학습이 아니라 내용을 얘한테 알려주고 밑에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밑에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양식도 있어요. 양식은 뭐냐면 뭐 표나 뭐 문서 양식을 넣는 게 아니고요. 스토리 있잖아요. 뭐 제목은 어떻게 뭐 그 카피라이팅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카피라이팅 양식을 어떻게 하는 거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위에 글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 볼 게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미라클 마케팅이라는 데서 연구 모임을 많이 하는데 자, 양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면 프롬프트가 이런데 자, 그 양식이랑 이거예요. 이거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뭘 추가해 주세요. 이거 명령을 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는 못 찾겠지만 잠깐만. 우리가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문구가 생각났는데 저희가 마케팅에 보면 템플릿 양식이 엄청 많아요. 템플릿 양식이 많은데 만약 이런 실전 시트가 있어요. 실전 시트가 있으면 이게 양식이에요. 페르노나 설정 이게 카피가 안 되는데 이게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페르노나 설정에 따라서 글을 작성해줘 하면 이 양식대로 글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챗GPT가.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써야죠. 그러면 저는 김갑돌 씨가 요즘에 김갑돌 씨가 50세가 돼서 은퇴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고민을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옵션에 맞게 설명을 해줘. 아니 아래 항목에 맞게 작성해줘 하면 쭉 작성합니다. 이게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이 별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글을 학습하든지 양식은 텍스트 해야죠. 텍스트를 주고 텍스트 맞게 쭉 하는 거죠. 물론 모든 텍스트가 가능하다. 뭐 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나에 맞게 가공을 하셔야겠죠.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챗GPT가 웃긴 게 뭐냐면 같은 글을 한 세네 번 반복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읽어보면 위에 있는 글이 아래에 있어요. 몇 번 칸에. 그래서 지울 때도 많거든요. 이런 거가 좀 단점이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가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위에 갔죠. 그거보다 더 자세한 거는 아래 이거가 양식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질문이죠. 아니구나, 이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복사가 안 됐습니다. 복사가. 어제는 일본까지 했던 얘가 좀 답을 좀 이상해줘서 일본을 빼겠습니다. 타겟국가를 그냥 동아시아로 할게요. 심리상담. 한국만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냐면 아이디어를 쓰는데 아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거예요. 대표는 한 명이겠죠. 프론트엔드는 보통 좀 많은데 3명? 3명 백엔드 2명, 디자이너 2명. UX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는 그냥 화면하고 소비자 그 사용성 설계, 유사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디자이너지만 우리가 클릭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로 하느냐 이런 걸 좀 설계하시는 분들이에요. 편하게. 버튼이 막 중구난방 있으면 못 쓰시잖아요.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써주는 거예요. 사업 아이디를 이렇게 자세히 써줘요. 제가 한국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대상을 자세히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더 구체적이면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써줍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으면 두리뭉실 누구나 쓰는 글이지만 구체적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면 얘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법을 확실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프롬프트라 얘기하는 게 질문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프롬프트도 팔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는 사고 팔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저기 어떤 단체에서 만들 수 있고 지난주 뭐 세미나 들어보니까 어떤 단체는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뭐 5주 과정에 얼마 받고 모집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만들겠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확인하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답을 구체적으로 주죠. 근데 이 답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만약 중지하고요. 여기 보니까 개인화된 심리상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잘 설명해줘 하면 되죠. 만약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하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다 질문이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계속 줍니다. 얘는 짜증내지는 않으니까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좀 질문을 바꿔보고 그러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일단 중지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예시하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를 써봤어요. 어제는 벚꽃에 대한 시를 썼는데, 오늘은 봄비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얼토당토 않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써줍니다. 네, 사춘기 아들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오네요. 네, 그런데 전혀 맞지 않나 봐요. 얘가 별도로 쓰고 있어요. 두 개를 써달라는 건 아닌데 섞어 쓰라는 건데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악용하지 마시고 악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걸 시상을 떠오르는데 도움이 되게 쓰시면 아이디어만 얻으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시 한 편 쓰는 게 소원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를 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추천하는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시 쓰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도 선생님, 써도 그 네, 죄송해요.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네. 이렇게 그 시를 쓴 결과물은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거죠. 선생님이 아, 쓴다면. 다만 밝혀야죠. 챗GPT로 활용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 밝혀야 돼요. 안 밝히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제가 저작권이 선생님한테 있어도 밝혀야 한다는 이유가 플랫폼에 블로그로 챗GPT로 블로그로 글을 써줘 하면 써주거든요.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외국에도 많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가만히 둘까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대책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AI, 대화형 AI로 쓴 거는 저품질을 하겠다 아니면 노출을 안 시키겠다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가공하는 플랫폼이 별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온라인에 올릴 때고 오프라인도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책이나 이런 게 챗GPT로 활용한 책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밝히지 않고. 근데 알게 돼요. 알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바에는 미리 밝히든지 뭐 한 줄이라도 가공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 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사회생활하든 신뢰가 깨지면 다 엉망이 되잖아요. 차라리 욕을 먹을지언정 미리 밝히면
뒤탈이 없죠. 신뢰는 금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밝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 선생님이 말하듯 챗 GPT 3.5의 설명해줘를 제가 2가지 버전을 해볼게요. 어제 해봤더니 좀 재밌어서. 자, 3.5로 해볼게요. 자, 이거 3.5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애들한테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하는 모델은 그 모델이 아니죠. 서서 사진 찍는 모델이라 생각할 거고 인공지능은 다른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어제보다는 좀 나아요. 어제는 뭐 자연어 처리 뭐 많이 나오던데 지금은 그 의미는 아닌데 이 중학생이 듣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를 조금 써요, 지금. 제가 요즘에 놀린 건 중1을 애들 교회에서 같이 하는데 중1이나 중2가 어휘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단어를 보는데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떨어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핸드폰의 영향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오히려 더 쓰면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를 똑같은 걸요. 4에다 물어볼게요. GPT4에다가요. 4에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 3은 마치 매뉴얼을 읽는 식으로 조금 이제 뭐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낮춘 거죠. 수준을 좀 낮춰서 얘기한 거지만 애들 수준은 아닌. 근데 얘는 중학교 유치원 선생님이 이 상태는 유치원 선생님이 챗 GPT를 이제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공을 해서 애들한테 맞게. 물론 좀 어려운 단어는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7세반이나 가능한 7세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7세반이나 가능한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어른의 관점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3.5나 4 중에 이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4가 뛰어나고 3.5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2만 원 주고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게요. 실습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게리 체프먼 작가처럼 엄마가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마치 챗 GPT가 게리 체프먼이 작가님이 된 것처럼 해서 설명하거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하고 외국에 유명한 마케터가 있다면 그 마케터처럼 작성해줘 하면 마케터가 어떤 제품을 팔듯이 작성해줘 하면 그렇게 작성해 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제가 외국에 있는 유명한 마케터를 모셔오려고 하면 그 1, 2억 갖고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려고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와봤자 뭐 하겠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모실 수 없지만 이런 챗 GPT에서 2021년 전에 유명해야 돼요. 당연히. 그 이후에 유명해졌거나 기록이 없으면 얘는 몰라요. 그런 사람 모르겠는데요 해요. 그러죠? 근데 이제 2021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 돌아가신 분도 됩니다. 그런 분처럼 말을 해줘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 글쓰기 저는 뭐 키워드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목록을 보고 거기에 내게 맞는 키워드를 뽑아내고 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잡고 나서 글을 씁니다. 저는 절대 그대로 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쓰면 문제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쓰냐면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각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드러나게끔 쓰셔야 됩니다. 카피라이팅은 제가
어제 뭐 오렌지 주스를 카피라이팅을 한 거예요. 잘 써주라고. 근데 한 번씩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안 들어봤던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를 타겟과 내용을 자세하게 저는 해서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어요. 1분짜리. 쇼츠도 되고 긴 영상도 돼요. 그냥 40대 건강에 안 좋은 여성을 타겟으로 여성분들이 감동되게. 제가 조금 그 감성이 예민하지 않아서 감동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너무 약해요. 근데 쭉 장면별로 나왔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 스크립트 만들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 맞게 설계를 해야 하니까. 이걸 해주면 내가 머리 쓰지 않아도 쉽게 하죠. 그리고 얘는 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해줘 하면 계속 만들어요. 여러 개를 다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AI 활용 아바타는 스튜디오 DID에서 활용하는 건데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제가 한 것만 어제는 봤는데 자 보면 제가 로그인을 할게요. 크레딧이라고 얘가 무료 쿠폰식으로 주는 게 있는데 보니까 다 썼더라고요. 12개를. 제가 테스트한다고 다 써버렸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얘는 제 얼굴인데 중장년 상징이 깨졌죠.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 소리가 공유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중장년 창직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사진입니다. 제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이 옛날에 깨진 거예요. 깨진 거라서. 그래서 얘가 키우면 엄청 깨져요. 그래서 지금 안 쓰고요. 이거 말고 이 사람은 좀 중장년 창직이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 시절에는 경력을 쌓아가며 갑자기 수입이 목소리 바뀌었지. 증가하지만 제가 중간에 나이가 잘못 들어감에 세팅을 한 따라 거예요. 남자 경력도 목소리에다가 여자 한계에 목소리 세팅이 다다르고 수입도 잘못해가지고 감소할 가능성이 입니다. 이 높아집니다. 목소리도 DID에 다. 그러나 중장년 창직을 통해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여러분이 사장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장사를 잘 하시는데 유튜브 촬영에 이건 화면 앞에 쓰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 앞에 쓰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 앞에 쓰는 거는. 근데 화면 앞에 쓰는 게 부끄러운데 이런 프로필 사진만 있으면 스크립트를 갖다 붙이든지 목소리를 녹음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죠. 이게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소상공인분들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게 만들 때는 돈을 많이 줘야 하잖아요. 전문가한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자기가 배워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나 누구한테 좀 쉽게 가르치고 알려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저도 만들다가 저는 제가 찍는 걸 좋아해서 제가 찍고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별거 없고 유료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뭐냐면 유료는 접속사가 많아도 원활히 접속이 가능한데 무료는 접속사가 많을 경우는 그 접속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긴 해요. 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 대다수 쓰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한국은 시간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미국인이 잘 시간이잖아요. 한낮에는 무료여도 접속이 원활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니까 일본도 많이 쓰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살펴보고 쓰시고 저는 어떤 툴을 쓰든지 충분히 무료로 써보시고 쓰시고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노코드 툴로 만들어야 되는데 노코드 툴의 단점이 다 돈이에요. 14일 무료 버전이나 이런 카자비나 뭐 쓰려면 다 돈이어서 한 달 무료를 쓰든지 뿐이 안 돼요. 한 달간 무료로 실컷 활용하지 못하면 돈을 내야 돼요. 돈도 뭐 카자비는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이에요. 한 달에요. 저희 제 지식 창업의 툴이거든요. 쓰고는 싶은데 굉장히 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한 달만 있는 건 그렇게 고민해야지만 이 챗GPT는 한 달이 아니잖아요. 계속 무료니까 충분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앱이 있을까? 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만든 앱은 없어요.
그걸 활용한 API를 활용한 앱은 많지만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고 쓰시지 않으면 돼요. 알고 쓰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 오픈 AI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만든 거야. 이렇게 알고 쓰는 건 괜찮아요. 자, 마지막. 자, AI는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약간 대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AI를 활용한다면 좋은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인처럼 그 기술자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건 쓸 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한테 기회입니다. 내가 말을 좀 못해도 내가 그리는 실력이 없어도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 실력이 없고 이미지를 어떤 영상을 만드는 실력이 없어도 AI를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강사님들이 많다면 강사님들도 지금 못하지만 메타버스 내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메타버스 내에서 강의실 만들고 거기에 할 수 있는데 요즘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집에서 어떤 나만의 맵을 만들거나 하는 거를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술이 없어도 메타버스 이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앞날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디지털 배움터 저희 소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배움터로 많이 질문하시면 답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잠깐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디지털 배움터에 수업 더 하시나요? 강의?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데 강사 현재 개설한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계속 할 겁니다. 네. 근데 주로 저는 데이터 분석하고 챗GPT 위주라서 네. 잘 없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어디예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저희 블로그요. 네. 일단 할게요. 이게 제 블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매니저님, 대리님 여기 끝낼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잠깐만 블로그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한 분한테만 보낸 것 같아요. 먼저 보낼게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블로그 네,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